안녕하세요. 좀 더 밝게 인사해야 되나요?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아주 유명하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현재 동덕여대 아동학과, 네. 아동학과 교수님이시고 임상심리학자이세요. 여러분 혹시 그 기질 및 성격 검사 TCI라는 유명한 성격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저자분 이름 썩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랑 학부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교 때 친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 저희 거의 30년 하니까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임상심리학자인 이주영 교수님 모신 이유는 요즘에 화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옷소매 붉은 끝동, 이게 그 정조의 이야기죠. 정조 의빈 성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 할아버지인 영조, 사도세자 정조에 들어서면서 조선 왕조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3대 이야기라 이 3대에 대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이주영 교수님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화제인데 보셨어요?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시청률이 높다. 그래서 원래 16부작이었는데 한 회가 연장됐다라는 소식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심리학회에서 이것도 주제로 다룬다고 해서 제가 또 찾아봤죠.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사실 영조와 사도세자에 관한 얘기는 워낙 비극이고 네. 그래서 뭐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문도 있고 많기도 한데 그럼 이제 영조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물론 이제 영조하면 떠오르는 건 치매잖아요. 치매. 근데 오늘은 치매에 관한 이야기는 좀 안 해보려고 하고 이 어쨌건 영조라는 사람이 사도세자의 죽음의 계기를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 얘기하면 정신질환이 있었다. PTSD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세자요. 사도세자. 굉장히 가설이 많이 있죠. PTSD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논문에서는 양극성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요. PTSD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양한 이제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심리적인 장애이고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그런 외상 사건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재경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수십 년 전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틱한 사건에 대해서도 꿈을 계속 꾼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어떤 자극을 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란다든지. 그런 거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야단맞은 건 요즘도 꿈에서 나타나는데. 네, 저도 수련받을 때 충격이 아직도 네.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뭐 일상생활에 네. 지장이 될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굉장히 적응에 문제가 있을 때만 이제 우리가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PTSD에 준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이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PTSD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뭐 의대증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워낙에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양극성 장애다. 이제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애죠. 그래서 뭐 그런 장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모 방송에서는 제가 보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사도세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가설에 불과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조 자체가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뭐 특히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간장게장과 생강을 보면서 네.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저는 지각심리학자, 임상심리학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이덕화 씨가 연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걸 딱 보더니 뭐 어이 튀야 뭐 막 하면서 네. 막 되게 좀 이렇게 연기 좀 되시네요. 제가 좀 소시적에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왜냐면 이게 무슨 뭐 트라우마라 보면 보통 일상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어떤 굉장히 강력한 일화가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뭘 먹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아프면 그 음식에 대해서 뭐 PTSD가 일어난다 뭐 하긴 하는데, 영조의 입장에서 보면 뭐 간장게장이나 생강은 본인에게 둘러싼 루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대 왕인 자신의 이복형인 경종을 그거를 써서 독살했다 뭐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하나의 일화가 아닌데도
그렇게 뭐 어이쿠야 할 정도로 이렇게 병리적인 리액션을 보이는 게 네. 약간 연기자가 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한 이런 경우에도 트라우마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나요? 네, 저는 아 너무 어려운 얘기 트리거? 유발된 단서.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외상 사건이라고 하면 뭐 지진, 뭐 홍수, 뭐 이런 자연재해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사건도 이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강이랑 게장은 약간 영조의 어떤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합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연합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심에 있는 어떤 음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것과 관련된 뭐 본인은 이제 살인자라고 굉장히 오해했던 뭐 주변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음식을 보면서 막 이렇게 놀라고 이제 그런 반응들이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덕화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런 면에서 저건 오바가 아니고 굉장히 충격적인 과거의 경험을 다시 재경험하는 과정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덕화 씨 사랑해요. 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영조의 양육 얘기를 하면 네. 좀 과도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제로 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조의 정책 중에 제일 싫어했던 게 이제 금주령입니다. 저는 너무 싫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 네. 그 내금위장이 네. 그 정조랑 같이 죽음 직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임금 되면 금주령 좀 풀어달라고. 네. 본인만 안 마시면 되지 굳이 전 국민까지 그렇게 술을 안 먹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제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도세자나 정조한테도 끊임없이 그걸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까지 네.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거. 근데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너무 영어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와 똑같은 길을 우리 아들들이 걷는 거는 싫더라고요. 애들 어릴 때부터 내가 한 거는 안 겪어주고 싶어서 내가 싫어하는데도 막 영어 공부 같은 거 시키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해피하게 결론은 나진 않긴 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일 것 같고 특히 자기 정통성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었던 영조가 자기한테 이렇게 그런 책 작힐 만한 일을 안 하게 하고 싶어서 네. 했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나 네.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부모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양육 환경, 좋은 양육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부모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 부모 본인의 성격적인 성숙도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아서, 뭐 양육 지침서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부모 본인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제대로 아이한테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영조는 본인이 성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수리의 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왕이다 라는 것을 평생 동안 입증을 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부모의 양육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영조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좀 취약한 구석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도세자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양육이 부모가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쌍방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여러 명 키우시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애는 내가 똑같이 대했는데 얘는 결과가 좋고 또 둘째는 나는 똑같이 했는데 얘는 결과가 좋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또 그런 아이의 특성이 부모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핏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좀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 영조에서 살 얘기가 더 많긴 한데 네. 사실 영조 보려고 이 드라마 보는 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이덕화 씨. 그게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